우주는 그 자체로 신기하고 두렵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험이 풍부한 우주 비행사도 우주에서는 기묘하고 쇼킹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뱀이나 미확인 물체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유진 선안. 아폴로 11호로 인류가 처음 달 표면에 착륙하기 전 아폴로 10호가 달 궤도를 시험적으로 돌았습니다. 이는 메인 비행 리허설과 같은 것으로 그때의 녹음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 테스트는 착륙 모듈을 우주선에서 분리하여 다시 도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착륙 모듈에는 유진 선안 우주비행사와 토머스 스태퍼드 우주비행사가 탑승했고 선내에는 존 영 우주비행사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녹음 속에서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인 유진 선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들리는가? 이 휘파람 같은 소리 말이야. 뭔가 기묘한 음악 같아. 이때 우주선은 달의 뒷면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의 모든 것이 기묘하게 여겨졌겠죠. 요란한 비명소리는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의 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들어봐, 이상하지 않아? 그야말로 우주 공간의 소리야. 이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 동료인 존 영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 우리는 애초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선아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우린 이 일들에 대해 좀 더 잘 생각해봐야 해.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 기묘한 휘파람 소리에 대해서 모두에게 말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십 년 후 사이언스 채널에서 방송된 나사 미해결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녹음이 다뤄질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우주음악의 정체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어쩌면 전파 간섭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우주계의 스타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그는 지구 밖으로 비행을 6번 한 우주비행사이자 5대의 우주 왕복선에 모두 탑승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또한 우주에 체재한 인물로서는 가장 고학력으로 수학 통계학 학사, 경영학 석사, 생리학 생물 물리학 석사, 예술학 석사, 의학 박사, 화학 박사의 6개의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베테랑 우주비행사이자 과학자임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그는 지금까지 목격해왔던 많은 것들 중 그중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1995년 나사의 소동을 떠올려봅니다. 이때 다큐멘터리 사이팅스에서 머스그레이브 씨는 우주비행 중 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닙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 몸담았던 2번의 미션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길이가 6에서 8피트 정도나 될 것 같은 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뱀은 내부가 구불구불하고 탄력성이 있어 꽤 오랫동안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후 머스그레이브는 나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발언을 하면 우주 비행사로서의 경력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를 날면 날수록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곳에 다른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극히 원시적인 것이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단백질 뿐인 것, 단세포 생물, 그리고 수백만 년이나 존재하면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다른 문명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스토리는 그가 본 뱀이 진짜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7피트짜리의 뱀은 메인 엔진의 고무 패킹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패킹은 고무와 같은 성질로 인해 자유롭게 부유하고 물결치듯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야말로 불가사의한 판례야. 양리위.
2003년 10월, 중국은 첫 우주 비행사로서 양리위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장정 2호 F형 로켓으로 궤도에 오른 신주 5호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초도 비행에는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 때문에 중국 당국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출발 시점에서 이미 양리위는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발사 후 2분 후 불안정한 진동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는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이 되어 모든 것이 순조로운 흐름에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를 태운 캡슐이 착륙한 후에서야 보도진은 사진에 찍힌 그의 입술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착륙이 아주 가혹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비행 내내 계속 가혹한 상황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양리위는 인터뷰에서 나무망치로 쇠 양동이를 두드리는 듯한 누군가 우주선 외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주선 자체에서는 바깥에서도 안쪽에서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창문을 내다보았지만 소리가 날 만한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양리위는 지구로에 귀환 후 동료들이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들었던 소리를 재현하려고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주 공간에는 원자나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음파가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두드리는 소리는 무언가의 파편이 배 본체에 접촉하면서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양리위에게 일어난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콧 켈리 우주비행사는 4번 우주를 방문하여 많은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은 지구에서의 비행 테스트 중에 일어났는데요. 버지니아 비치 군사기지의 주변에 제한구역을 비행하던 때의 일입니다. F-14 톰캣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의 레이더 요격 사관이 우리가 UFO 옆을 통과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전 그걸 보지 못했죠. 그렇다면 켈리의 동료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정체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맞춰보고 싶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스콧 켈리 본인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우린 되돌아가서 그걸 보러 갔습니다. 그건 바트 심슨의 풍선이었어요. 고든 쿠퍼는 이른바 오리지널 7 최연소 우주비행사이며 그의 오랜 경력을 통해 많은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머큐리 아틀라스 9호 단독 미션에서 고든은 우주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며 우주 공간에서 잠든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제미니 5호 미션에서는 지구를 120바퀴나 돌며 우주 체류 최장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고든 쿠퍼는 최초의 우주 비행 이전에도 서독 상공에서 UFO를 목격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서독 상공의 사진에서 본 것입니다. 1957년 어느 날 그의 팀원인 제임스 비틱과 잭 게티스는 아연실색한 모습으로 기환하여 기묘한 원반처럼 생긴 비행물체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말만으로는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증거 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퍼는 즉시 이 사건을 펜타곤에 보고했죠. 펜타곤에서는 필름을 현상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사진을 더 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름 자체를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았죠. 쿠퍼가 필름을 보니 게틱스와 비틱이 설명한 그대로의 물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아폴로 11호의 비행에는 음모론에 근거한 이상한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달 표면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는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나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대한 독자적인 지론이 산더미처럼 존재합니다.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어. 거대해.
뭐라고 해야 하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거야. 거기에 다른 우주선이 있다는 말이야. 크레이터 건너편에 일렬로 줄을 서서 달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 물론 이건 외계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건에 대해 문서 같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달로 향하는 아폴로 11호에서 창밖으로 우리와 나란히 달리는 듯한 빛을 봤다는 버즈 올드린의 실제 발언은 많은 억측을 낳았습니다. 그는 그가 본 현상에는 많은 원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우주선이라는 가능성 외에도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서 떼어낸 로켓이었다든가 로켓에서 착륙 모드를 분리했을 때 내장의 패널이 벗겨졌던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본 건 이 패널 중 한 장에 반사된 태양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패널이었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미확인 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우주 뉴스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의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